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에 1990년생 만 35살의 김용태 의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 내 최연소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지역구는 고향인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인데 국민의힘이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추천하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의하면서 내정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2030 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가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한 것은 다목적용입니다. 우선 빅텐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빅텐트의 핵심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와의 빅텐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얼마든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양강 대결이 치열해질수록 이준석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이준석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10% 득표율 10%를 넘겨야 됩니다. 10%를 넘기면 절반을 보전받죠. 그리고 15%를 넘기면 전액 보조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공동정부 구성 등을 매개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한때 이준석 후보의 핵심 척근이었습니다. 이준석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김용태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 한때 친이준석계로 분류됐었습니다. 이준석의 척근으로 천하용인 네 사람이 있죠.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긴 이 네 사람인데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천하용인은 한때 이준석과 한 몸처럼 움직였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용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생으로 이제 만 35살입니다. 국민의힘이 청년층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데 적임자이기도 합니다.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아마도 청년선대위원장도 영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후보의 취약점인 청년층을 보강하고 이준석의 지지층을 빼앗아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용태 의원을 발탁하면서 국민이 실망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젊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파색이 옅은 쇄신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12.3 불법 계엄 이후 꾸려진 권영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새벽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후보 선출 취소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해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수용할 경우 앞으로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처럼 30대 중반의 비대위원장을 발탁한 것과는 달리 또 당 안팎의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대행을 밀었던 친윤계 일부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계는 김문수 후보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당 내부가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의 후보 교체를 거부하고 선택한 후보가 김문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가 요청한 첫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는 등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수일 내로 해결해야 될 난제가 바로 당내 화합인 것입니다. 김 후보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주변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권성동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김문수 후보 교체 총대를 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김 후보를 겨냥해서 알량한 후보직을 지키려 한다. 이런 선을 넘는 공격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가 복귀하자마자 주변에서는 권영세와 함께 최소한 권성동까지는 후보 교체의 책임을 물어서 잘라야 한다. 이런 주장이 터져나왔지만 김 후보는 통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잘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더 품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할 때라는 말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권성동에게 선거 기간 동안 전 의원들이 선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권성동은 김 후보를 중심으로 6.3 대선 승리를 향해서 하나로 뭉쳐나가겠다.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홈런의 대역전극을 이뤄낼 수 있다. 반드시 이기자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통합 행보를 시작하자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 단일화를 추진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맞장구를 치고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나눈 이견은 모두 대선 승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분열은 필패다. 과거의 시시비비를 마음에서 지우고 더 센 정치를 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새로이 출발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이젠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을 때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와 충돌했던 이양수 의원도 김 후보 중심의 단일 대우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화합을 저지하는 목소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김 후보의 반대편에 섰던 박수영, 성일종 등 3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오늘 의총에도 불참했습니다. 김 후보는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전 대행과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가면서 중도 확장은 물론 내부 쇄신도 요원해졌다. 김문수 후보에게 등을 돌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끝난 선거라는 말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개인의 생각 때문에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집권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간첩이나 다름없는 놈들입니다. 자기 배지만 지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이나 다름없죠. 이런 부류들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김문수를 외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 지도부 책임론과 추가 사퇴 요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윤계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대선 경선에서 적각 단일화를 내걸고 당선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만약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명예회복 등을 전면에 내걸거나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성 행보를 이어가면 친한계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6명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온 권성동 원내 지도부는 동반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다양한 세력들을 화합시켜야 하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이고 그래서 조건을 내건 것은 결국 대선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선대위원장마저 거부한 한동훈이 끝까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의 입장에 남아있게 되면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대선 이후 당권 행보 역시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은 개인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 댁에 머물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전선으로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해달라고 선대위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측에서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자체를 포기하고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겨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은 무조건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 영입에 앞장섰던 강민국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았고 이종배 의원이 특보단장,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단 단장, 김정재 의원이 미디어 본부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이미자 의원이 직능총괄본부장, 이인선 의원이 여성본부장,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공약개발단장을 맡았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 박덕흠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 강승규 의원이 홍보본부장, 장동혁 의원이 상황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아울러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 이현성 의원은 유세본부단장, 이만희 의원은 수행단장, 김희정 의원은 토론기획단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